교수님 지난 네. 시간에 질문 예, 질문부터 하시죠. 네. 알코올이나 네. 마약 중독자를 화학적으로 교정해야 되는 건 예, 시간이 예. 없어서 중단한 다음에 상담을 한다고 예, 하지만 맞아요. 예. 성중독이나 음, 혹시 성공에 이렇게 목매이는 사람들을 교수에 끊어라라고 한다고 끊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좀 구분하셔야 되는 게, 성공에 대한 집착은 중독이 아닙니다. 네, 예, 그 중독과 중독 아닌 걸 일단 구분하시고, 성중독은 중독 맞습니다. 일 중독도 중독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은 중독이고요. 성공에 대한 중독 이런 말은 없어요. 네, 그런 거는 없고, 그러니까 일이나 이런 중독적인 성향의 것들, 이런 것들도 다 끊으라고 해야 됩니다. 일도 마찬가지죠. 예, 일도 마찬가지여서 일도 끊고 쉬면서 일단 해결을 해야 돼요. 중독적인 현상이 있는 것들은 언제나 중단이 먼저입니다. 중독, 성중독, 알코올 중독, 무슨 뭐 마약 중독, 뭐 담배 중독, 이런 것들은 중독된 상태에서는 상담이 안 돼요. 예,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성중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 사람의 정서적인 결핍 그건 따로 다뤄야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성중독을 끊어봐야 정서적인 주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못 다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독 상태가 되어 있는 한 정서적인 주제가 안 드러나거나 묻히기 때문에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끊고 오세요라고 해야 되나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끊고 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 어디 가서 아니, 그러니까, 어디 가서 끊느냐 하는 거는 그 상담자의 비즈니스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상담 입장에서만 얘기를 한다면이라는 뜻이에요. 만약 이게 가족이다 그러면 전혀 딴 문제가 되고요. 왜냐면 상담사에서도 만나죠. 그러니까 상담자는 끊은 상태에서 상담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상담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담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상담 자체를 시작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상담 자체가 안 되니까 상담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라가 포인트입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끊어야 됩니다. 마약도 끊고, 술도 끊고, 성중독도 끊고, 일 중독도 끊고, 끊어야 돼요. 그럼 이제 아까 일 깜짝 얘기했잖아요. 그럼 일하고 어떻게 사냐? 뭐 이런 주제는 생기죠. 일단 일을 끊어서 정서적인 상태가 드러나면 그걸 다루기 시작을 하면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집착적으로, 강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끊고 와야 됩니다. 근데 강박은 중독이 아니에요. 이게 중독과 중독 아닌 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독인 것들은 끊어야 되고요. 집착이나 강박이나 이런 것들은 중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그 상태의 상담이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좀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또 궁금하시면 무료 상담을 안 했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런 경우에 그러면 끊고 와야 되는 사람이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미리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끊고 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중독인 사람이 성관계를 계속 하고 있는 한 안 된다니까요. 상담이. 근데 그걸 끊고 싶어서 음,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예. 근데 이제 그러면 당신이 그걸 끊어야 상담이 가능한데 음흠. 이 당신의 그 문제는 어디 가서 도움을 받으셔라. 끊는 문제는 딴 데 가서 도움을 받아야 돼. 그건 이제 상담자의 영역이 아니라서 그건 사회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상담자의 영역이 아니니까 제가 상담에서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상담적 각도로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이런 게 있죠. 특히 제일 어려운 경우가 청소년들입니다. 사실 청소년들이 제일 어렵거든요. 청소년들은 예를 들어서 부모가 학대적인 부모를 가진 청소년들 혹은 아동들 이런 애들은 그 부모가 학대를 끊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끊으라고 하면 격리밖에 없어요, 대답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하죠. 아이들을 부모에게서 뺏어갑니다. 격리시키기 위해서. 뺏어가서 이제 보호시설에다가 아이들을 두고 상담을 해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애들을 격리시키고 나면 적절하게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 시스템은 상담자의 몫이 아니고 국가의 몫입니다. 국가가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이런 애들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 그룹홈이나 미국에 이제 그룹홈 같은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기는 있긴 한데 이게 미국처럼 이게 활발하게 아주 강력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약간 경계가 모호하고 애매한 경우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일단 거기 가서 일단은 쉽게 말해서 늘 얻어맞는 사람이 얻어맞으면 상담받을 수는 없잖아요. 상담 실컷 받아가지고 좀 괜찮은데 또 얻어맞아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럼 훨씬 더 나빠져요. 여기는 좋아지려고 하다가 또 두드려 맞으면 더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상담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부모하고 분리시킨 다음에 애들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 이 시스템에서 돌보면서 상담을 하게 합니다. 그거는 이제 정부의 몫이고 국가의 몫이다. 상담자의 몫은 아니니까. 물론 이제 이걸 좀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이제 상담의 영역을 크게 제가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심리치료, 치료 영역이 있다. 상담은 치료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담에 또 어떤 영역이 있냐면 검사, 우리 심리검사 하잖아요. 검사, 평가 영역이 있다. 그러니까 치료 영역이 있고 평가 영역이 있고 또 어떤 영역이 있냐면 돌봄 영역이 있다. 케어, 돌봄 영역이 있어요. 케어하는 쪽 영역, 그 다음에 치료하는 영역, 그 다음에 평가하는 영역,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관리 영역이 있습니다. 관리 영역은 이제 이게 돌봄 영역하고 일부 합쳐지게 되는데요. 관리 영역은 여기서 말하는 관리는 대체로 행정적 관리를 얘기합니다.